계속해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상희 시사평론가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제 좀 기분 좋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이 소설가 한강 씨가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그야말로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 이런 쾌거를 이뤄냈는데, 이 한강 씨 저녁을 먹은 뒤 수상 소식을 들었다고 하는데 정말 놀랍고 그냥 영광스럽 좀 약간 담담하게 소감을 밝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보통 노벨상 수상 직전이라면 뭐 언론 카메라도 좀 있고 그리고 발표를 기다리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포착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 한강 작가는 일상 속에서 이 어마어마한 소식을 접한 겁니다. 예상치 못했던 결과였기 때문에 그 놀라움이나 기쁨이 훨씬 더 배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실제로 이 수상 후보로도 이름이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고 하죠. 영국의 유명 온라인 베팅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유력 수상 후보에 대해서 중국의 찬셰 작가와 호주의 이 제럴드 머네인 작가를 유력한 후보로 점쳤습니다. 한강 작가가 비교적 이전의 수상자들에 비해서 젊은 나이에요. 50대 중반이죠. 그리고 여성이라는 것도 걸림돌로 분류가 됐던 걸로 알려졌는데, 그동안 이 노벨문학상 총 수상자가 121명입니다. 예. 그 가운데서 여성은 17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뭐 현재 이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는 아직은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언젠가 이 한 작가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될 거라는 예상은 있었지만 그 바람이 이렇게 빨리 이루어질 줄은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겁니다. 네, 한강 씨 아버지도 소설가죠. 한승원 씨가 놀랍고 자랑스러운 심경을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따님 수상 소식을 들었냐고 그러더라고요. 당신 혹시 가짜 뉴스 듣고 속아서 전화하는 거 아니고? 내가 그랬더니 아니라고. 아버지보다 더 뛰어난 아들, 딸을 승어부라 그래요. 승어부. 아버지를 이긴다. 아버지보다 더 잘한다. 헌떡 내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하지 말라 그래요. 세상은 전쟁으로 사람들이 많이 죽어간다. 네, 참 이 노벨상이 정말 보통 상입니까? 받으면 동네 잔치라도 열고 싶을 텐데 기자회견도 지금 예정된 게 없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직까지 끝날 줄 모르는 전쟁 때문인 건데요. 앞서 보셨지만 이 전쟁이 치열해서 주검이 실려나가는 마당에 무슨 잔치를 하느냐, 이렇게 한강 작가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11일 저녁 늦게 출판사를 통해서 서면으로 정리한 이 간략한 수상 소감이 지금 기사화됐는데, 수상 소감도 굉장히 문인답습니다. 뭐 이게 대표적으로 문학적인 표현 같은 느낌이 들어서 끝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110자 글자예요. 하루 동안 거대한 파도처럼 따뜻한 축하의 마음들이 전해져 온 것도 저를 놀라게 했다. 마음 깊이 감사드린다. 이렇게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보다 자세한 수상 소감 12월 10일에 이 노벨상 시상식이 있거든요. 이때 아마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한강 작가가 그의 책에서 역사 속에서 어떤 인간의 폭력성이라든지 어두움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뭐 아마도 타국의 전쟁을 이유로 이렇게 기자회견조차 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이 그런 이 작품의 맥락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노벨 문학상은 책 한 권이 아니라 이 작가의 작품 전체를 보고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한강 씨가 가장 추천하는 본인의 여러 작품 중에서 가장 추천하는 책이 뭡니까? 보통 작가들이 자신의 책 가운데 추천하는 책을 그러니까 최근작 중에 추천을 한다고 하잖아요. 예. 한강 작가도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에 출간된 소설이죠. 바로 본인의 가장 최근 작품인 작별하지 않는다를 추천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강 작가의 작품 가운데 채식주의자는 아마 많은 분들이 맨부커상 수상 때문에 접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수상 소감을 듣고 나도 한강 작가의 책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한강 작가의 책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 이 작품을 선택을 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 외에도 자전적인 스토리가 담겼다고 알려진 흰, 그리고 좀 전에 제가 언급해드린 맨부커상 수상작인 채식주의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보통 이렇게 큰 상을 받으면 상금이 과연 얼마일까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런데 노벨 문학상 상금 14억이라고 하는데 세금은 얼마나 내나요? 한강 작가 세금
한 푼도 안 내도 됩니다. 아, 예. 네, 이 소득세법을 보면 기타 소득의 이 원천 징수세율 20%를 부과토록 하고 있는데 소득세법 시행령 18조는 그렇지가 않죠. 비과세되는 기타 소득으로 노벨상 또는 외국 정부, 국제기관, 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에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강 작가 상금을 세금 없이 받게 됩니다. 100만 크로나로 알려졌죠. 우리 돈으로 정확하게 14억 3천만 원 세금 없이 받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한강 씨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모교 한강 씨가 나온 이 학교들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입니다. 이 광주 효동초등학교 또 연세대학교에서는 축하 현수막이 내걸렸다고 하는데 일부 팬들은 윤동주 12옆에 한강 비석도 같이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요. 네, 재미있는 얘기 또 네티즌들이 댓글 단 걸 보면 6호선의 한강진역 있잖아요. 예. 한강진역을 한강이긴역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재미있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한강 작가 출신 학교 동문들은 얼마나 가슴 뿌듯하고 자랑스럽겠습니까? 지금 연대 이 백양로 입구에 축하 플랜카드가 걸려 있는데 이 플랜카드를 배경으로 신입생부터 머리 희끗희끗한 학교 동문들까지 가세해서 인증샷 찍는 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세대학교 학보사에서 호회 1,700부를 발행하기도 했는데 지난 2008년에 한강 작가가 연세대에서 소설 쓰기 강의를 개설하기도 했잖아요. 근데 한강 작가뿐만 아니라 글로벌 아티스트 하면 봉준호 감독 빼놓을 수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연세대학교가 아니라 연희예술전문대학으로 학교 이름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재미있는 농담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서점가도 연일 한강 신드롬입니다. 저도 어제 서점에 가보니까 정말 이 한강 작가 책 사려고 줄이 굉장히 길게 늘어서 있는데 반나절 만에 30만 부가 팔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베스트셀러 1위부터 10위까지가 모두 한강 작가의 작품이 이 리스트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존의 베스트셀러들 하면 자기계발서라든지 트렌드 관련된 서적들 많이 구입들 하잖아요. 그 모습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작품마다 판매량이 1,500배에서 많게는 7,500배 폭증한 상황입니다. 재고가 다 바닥이 났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출고 시점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 하고요. 이 한강 작가 수상 소식 때문에 출판계도 아주 오랜만에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새 인쇄기를 돌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는데 지금 한강 작가의 작품뿐만 아니라 독서에 대한 관심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신드롬 그러니까 한때 거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인 독서율까지 한꺼번에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경기도 교육청이 이 한강 작가의 아까 말씀해 주신 채식주의자를 청소년 유해 성교육 도서로 지정해 폐기를 권고한 사실이 또 뒤늦게 알려져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성교육 도서 517종을 정했는데요. 이 책들 가운데는 정부기관과 출판계에서 우수도서로 선정하거나 또 초중교사 모임이 쓴 성교육 책들도 포함이 됐습니다. 일단 경기도교육청은 단순히 현황을 조사하는 것이지 폐기를 지시하지 않았다 이런 해명을 내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교원단체들도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이슈 앞으로 교육청 국감에서 뜨겁게 다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권상희 평론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